여러분, 2027년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던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수급을 신청하려던 분들 모두에게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금액이 오르고 자격 기준이 넓어지고 심지어 제도 자체가 전면 개편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얼마 전 만난 한 어르신은 매달 받는 생계급여가 너무 적어서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 소식을 듣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 지원 금액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식비 걱정을 덜 수 있을 거라며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기다리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22년 경력의 복지 전문 정민석 PD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과 만나 복지 제도의 변화를 직접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바뀌는 제도를 한 번에 정리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금빛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7년부터 시작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전면 개편 내용을 아주 쉽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변화의 핵심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32% 이하인 가구만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 기준이 32% 이하에 해당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을 35%까지 올리게 됩니다. 작은 숫자 차이 같지만 이 변화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에서 32%를 살짝 넘어 수급 자격을 못 받았던 분들도 2027년 이후에는 자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금액 자체도 올라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고 그 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생계급여 지급 금액도 함께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한 중년 부부도 이 변화로 인해 매달 15만 원가량 더 받을 수 있다는 예상 계산을 들으시고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이 조금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숨통이 트이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가 이런 변화를 추진하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제도에 대해 불만과 아쉬움을 표해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놓고 정작 생활이 되지 않을 만큼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요즘 몇 년 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현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그 시점의 물가와 생활비 수준이 2027년에는 이미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뒤처지다 보니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생계급여 반영 비율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해도 그중 32%만을 생계급여 지급 기준으로 삼다 보니 실제로 받는 금액이 생활에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았던 겁니다. 이번 개편은 이 불합리한 구조를
단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기준 중위소득 반영 비율을 올리고 대상자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개편이 한 번에 확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매년 조금씩 비율을 높여 2029년에 최종 목표치에 도달하는 단계적 인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생계급여는 국가 예산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고 반영 비율까지 올라가면 필요한 예산이 크게 늘어납니다. 2025년 기준으로만 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대 복지급여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20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보다 1조 원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만약 기준을 한 번에 확 올린다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져 다른 복지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작정 퍼주기식 인상이 아닌 정확한 재정 계획과 단계적 적용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꾸준히 혜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지 제도는 한번 올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화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 변화는 수급 자격이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 기준에서 단 몇천 원, 몇만 원 차이로 수급 자격을 놓쳤던 분들이 다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3%였던 가정은 그동안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2027년 이후에는 35% 기준에 맞춰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받는 금액의 인상입니다. 같은 자격이라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고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달 58만 원을 받던 1인 가구가 개편 이후에는 62만 원, 65만 원까지 조금씩 인상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그동안은 서류상 소득이 조금 높게 잡혀서 실제 생활 형편과는 맞지 않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런 분들도 제도 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모이면 단순히 지원 금액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안정성이 한층 강화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번 개편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재산과 소득 산정 방식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집이나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은 물론 자녀가 주는 용돈이나 간헐적인 소득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형식적으로 소득이 높게 잡혀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오래된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시세는 100만 원도 안 되지만 행정상 평가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가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용돈을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늘었다고 계산돼 생계급여가 줄어든 경우도 있었죠.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평가 기준을 더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일시적인 소액 지원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적용되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억울하게 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금액 인상뿐만 아니라 수급 자격 판정 과정에서의 불합리함을 바로잡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적용되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볼까요? 첫째는 현재 기준에서 아주 근소하게 수급 자격을 놓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생계급여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지만 개편 후에는 자격이 생겨 매달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이미 수급자이지만 금액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했던 분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반영 비율이 함께 오르면 현재 받는 금액이 매달 조금씩 인상돼 식비, 공과금, 약값 같은 생활 필수 지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는 서류상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했던 분들입니다. 재산 평가 방식이 현실화되고 일시적 소액 지원이 소득에서 제외되면 다시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실제 매매 가치는 낮지만 행정상 재산 평가액이 높아 지원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이 주택의 현실 가치를 반영해 수급 자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소득이 적지만 기준에 걸려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변화가 있음에도 모든 분들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신청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고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편이 시작되기 전부터 본인의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가구의 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연금, 이자 소득, 부업 수입 등 모든 금액을 합산해야 하며 앞으로의 개편 기준과 비교해 수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 현황입니다. 집, 땅, 자동차, 예금뿐 아니라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재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자산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구원 구성입니다. 가구원이 줄거나 늘면 기준 중위소득 계산 결과가 달라지고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이라도 1인 가구와 3인 가구는 기준 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요소들을 미리 점검해 두면 제도가 바뀌었을 때 더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시기입니다. 생계급여는 소급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시점에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지만 신청을 3월에 했다면 1월과 2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변경 시점에 맞춰 가장 먼저 신청하는 것이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재산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돼 빠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번 2027년부터 시작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편은 단순히 금액이 오르는 것을 넘어 더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해당될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소득과 재산을 점검하고 기준 변경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금빛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바뀌는 복지 정보와 생활에 꼭 필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